방정식. 근데 여러 가지 방정식 얘기는요, 2차 방정식까지 우리가 배운 거죠, 솔직히. 그런데 그 다음 3, 4차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면 3, 4차, 5차도 있고 100차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몇 차까지만 우리는 딱 다루냐면 3차와 4차 방정식까지만 우리는 다룹니다. 그리고 내용들이요, 되게 막 어렵거나 또 난해하거나 예전에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아니니까 차분히만 잘 보면 돼. 자, 먼저 요렇게 먼저 보자. 3차 방정식부터 조금 내용을 정리해 나갈게. 자, 우선은 항상 방정식의 목적은 해와 근을 구하는 거지. 자, 먼저 3차니까요, 식이요. 대략 우리 처리해서요, 요렇게 AX의 3승, BX의 제곱, CX, D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어차피 3차야. 자, 좀 또 생각해보자. 1차 방정식 해가 몇 개니? 하나. 2차 방정식은 몇 개? 2개. 그럼 3차면 몇 개겠니? 근이. 당연히 요때는 3개가 되겠지. 3개가.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야. 이 3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해법이죠. 자, 무조건 이 3차 방정식에 대한 해법은 뭘 사용할 거냐면 우리는 조립제법을 사용합니다. 조립제법. 근데 사실은 조립제법 하는 이유가 인수분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자, 조립제법을 사용하여서요, 인수분해를 처리하는 거야. 인수분해를. 그러면 야, 가정해보자고 한번. 여기서 유도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된 꼴이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최고차항은 묶일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x-알파, 또 x-베타, 또 x-감마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이렇게 인수분해된 상태에서 각각의 인수가 0이 되는 것들이 이제 해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3차 방정식에서는 자, 먼저 얘를 쫙 전개해서 우리 예전에 보면 개념 수업에서요, 이거 싹 전개를 해요. 전개수 요놈과 개수비기에서 나왔던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내용이야. 자, 바로 뭐니? 3차 방정식의 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였죠. 근과 개수의 관계. 근데 얘는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에 얼추 흡사했죠. 자, 먼저 그 세 가지를 우리는 그냥 완벽하게 외워줘야 돼요. 자, 맨 처음에 하는 거요. 자, 세 근의 합이었죠. 세 근의 합이요. 결국 이 근들과 3차 방정식의 개수의 관계야. 자, 3차 방정식의 개수를 A, B, C, D로 잡았다. 자, 세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처리해주고요. A분의 B로 처리해주면 돼요. A분의 B. 오케이? 자, 그거에 대한 증명은 원래 요거 전개해서 개수비기로 갔었어. 그거는 생략한다, 먼저. 자, 그리고 나서 두근이요. 두근의 곱이었죠. 자, 얘는요, 또 A분의 C였죠. A분의 C요. 요렇게 외워줘야 돼요. 그쵸? 근데 얼추 흘러가는 게 비슷하죠. 2차 방정식. 그치? 자, 마지막으로 뭐였니? 세근의 곱이었죠. 세근의 곱이요. 그럼 이번에는 A분의 마이너스 DI, 마이너스 A분의 D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근데 요거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에 대한 약간 활용이야, 활용. 근데 별거 없어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에 대해서는 활용은요, 요게 뭐가 활용이냐면 이렇게 나와, 문제가 아예. x의 3승의 개수가 1이고,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을 때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3승이고 여기 빼기 해줘야 된다. 그리고 2창의 개수가요, 세근의 합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해주고요. 1창의 개수는 두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빼기 하고요. 마지막 상수항이죠. 마지막 상수항은 세근의 곱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로 처리해주면 바로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요. 세근 알파, 베타, 감마로 잡는 3차 방정식에 대한 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처리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다가
3차 방정식의 자, 근의 종류. 이게 내가 요거는 그러니까 교과과정이라고 좀 뭐 그냥 내가 나름 정리한 거니까 그냥 살짝 좀 봐봐요. 오케이? 근의 종류야. 자, 3차 방정식은 근의 종류가 총 몇 가지밖에 없냐면 3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이요. 자, 식의 형태만 좀 체크해 줄게. 그러니까 인수분해 된 형태가요. 아까 저기서 언급한 거 있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냥.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이런 형태가 돼요. 그쵸?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와. 그런데 자 봐, 두 번째요. 두 번째 또 어떻게 나오느냐면 두 개의 실근인데 이게 어떤 관계냐면 중근 한 개와의 다른 실근 한 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중근 한 개와 다른 실근 하나. 그러니까 얘가 A하고요. x-알파 중근이란 건 완전 제곱의 형태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실근 x-베타는 0 이렇게 돼요. 정계문 3차씩 나오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야. 세 번째. 요때는요. 오직 한 실근 나와요. 실근. 근이 오직 하나라고요. 그 요때는요. 야, 요때 식을 잘 봐야 된다. A하고요. x-알파하고요. 뒤에 있죠. 뒤에 원래 2차식이 더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PQ, R로스 K.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 나와. 근데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된 꼴 요 부분 있잖아. 얘를 따로 방정식으로 놓고 얘를 판별식을 처리하잖아. 그러면 0보다 작은 허근이 돼요. 허근. 무슨 얘기야? 여기서 사실은 더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무슨 글이 나와? 서로 다른 두 무슨 근? 허근이 나온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아예 근이 없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상당히 잘 냅니다. 특히 어느 거? 요거. 중근 한계와 실근 한계의 관계에서 요 중근 부분을 어디까지 먹일 수 있냐가 조금 헷갈리게 잘 나오니까 정확히 좀 볼 수 있도록. 오케이? 자, 요게 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처리할 게 바로 네 번째 4차 방정식이야. 근데 4차 방정식은 좀 더 간단해. 자, 먼저 4차니까요, 당연히. 식은요, AX의 4승, 자, BX의 3승, CX의 제곱, DX하고 2까지 하고, 는 0으로 가주라고요. 는 0. 근데, 잘 봐. 얘는요, 이게 없어. 근각계수 관계가 없다. 명심해야 돼. 그래서, 얘가 근을 가지면 4개의 근을 갖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법. 야, 4차는 무조건 해법도 역시 마찬가지야. 요 해법도 고차 방정식 우리가 고등교과 과정 안에서는 무조건 뭘 사용하는 거냐면 고등학교 3학년 돼도 마찬가지야. 조리제법 사용하는 겁니다. 근을 구할 땐. 오케이? 따라서 4차도요. 뭐를 사용해? 조리제법 사용해요. 조리제법. 조리제법을 사용하여서 근을 뽑아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내용 이상은 없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 4차에서 특별히 어떤 거 나오냐면, 자, 요거요. 바로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라. 가장 얘가 조금 어려워. 그리고 복 2차식에 대해서 치환하는 꼴이 있어요. 그 두 가지만 우리는 추가로다가 해 구하는 방법을 인지해 주면 돼. 이 상반 방정식이 어떤 거냐면, 요렇게 써놔요. 개수가 대칭성 이런 애들이지. 개수가 대칭성.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가운데 놈을 기준이야. 가운데 놈 기준으로다가 얘가요. 근이요. 요거 개수들이 이렇게 대칭적이야. 굳이 내가 요걸 좀 표기해 줄게.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하나만 넣자. 예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x의 4승 빼기 3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 요런 꼴이야. 요런 꼴.
형태가 어떠니 지금? 요 앞에 2이고요. 맨 뒤에 2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이지. 그리고 가운데는 그냥 따로 이렇게 있는 상반방정식. 자, 요때 우리 상반방정식 어차피 문제가 나올 거니까요. 그에 대해서 해법만 갈게. 요때는요, 가운데 요 항을 기준으로 묶어주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치환하는 대상만 정확히 머릿속에서 인지해주면 돼. 근데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둘 중에 하나. 한 놈은 누구냐면, 요 놈이요. x 플러스 x분의 1. 얘를 대문자 x로 치환을 하거나, 혹은 x 플러스래. 요거 x 마이너스 x분의 1. 얘를 치환하거나, 둘 중 하나로 치환해서 문제를 좀 풀어가는 형태가 바로 상반방정식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형태가 바로 요거 지수가 모두 짝수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지수가 모두 짝수. 오케이? 바로 뭐니? 복 2차식이었죠. 복 2차 방정식이라고 이름 붙일게. 야, 요거는 식의 형태가 어떠한 형태였냐면 지수가 모두 짝수요. 지수가 모두 짝수로 구성된 거 얘기하는 거야. 그때 짝수.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얘를 또 하나 들어줄게. 나중에 또 요 문제는 아마 풀 거야. 이렇게 x의 4승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요. 오케이? 요거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지만 그거 없다 생각할게. 요때 치환하는 대상 항상 우리가 봐봐. 4차선 치환하는 대상 누군지 잘 봐야 돼. 보기차 모두 다 지수가 짝수로 돼 있지. 자, 요때는 뭘 치환하냐면 x의 제곱 있죠. 요거를 x로 치환을 해주는 거야. 치환을. 자, 요걸로 치환해주면 자, 이 식들이 다 어떻게 바뀌니? 자, 얘가 x의 제곱이 되고요. 얘가 그냥 x가 되고요. 얘는 그냥 1이지. 자, 우리 요 참고로 써놓을까? 얘는 되게 중요한 증명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하니? 합차공식 이용했죠. 억지로. 근데 보통은 이게 치환해주면 X자 인수분해로 다 인수분해가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고차 방정식의 형태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 형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렇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죠? 자, 그리고 나서 5번째 연립 방정식이요. 자,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릴 때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예전에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해법은 그 해법을 그대로 따라가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었어요? 가감법이 있었지. 또 하나 뭐요? 대입법이 있었지. 그래, 이거를 다 통용해서 쓴다. 결국 미지수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지수를 줄인다 생각해주고요. 그런데 잘 봐. 이 연립방정식도 그 케이스를 얘기해주면 1차와 1차 그 연립하는 거, 또 하나가 1차와 2차 연립하는 거, 또 하나가 2차와 2차 연립하는 거, 요 세 가지가 큰 틀인데, 먼저는 자 1차와 1차를 연립하는 거에서 자 1차식과 1차식의 연립이야. 이렇게 연립방정식 나오죠. 자, 1차와 1차에 대한 연립에서는 그대로 지금 위에서 언급한 요 내용들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사용해서 하는 게 기본 형태. 근데 여기에서 내가 1차와 1차에서 우리가 꼭 정리 좀 해놔야 되는 거 있어. 바로 어떤 형태냐면 부정 혹은 불능의 형태는 시험에 좀 잘은 안 내긴 하는데 그래도 혹여라는 모르니까 정확히 좀 해놔요. 자, 부정이란 거 우리 뭐니? 부정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했죠, 예전부터. 부정이라는 것은 결국 해를 하나로 정할 수 없다. 해가 무수히 많다죠. 자, 불능이라는 것은 해가 아예 없다죠. 근데 요 내용은 우리 예전에 어느 단어가 거의 흡수하냐면 그냥 1차식 있죠. 1차 방정식이요. 1차 방정식에서 그때 부정이 되는 케이스와 불능이 되는 케이스를 정리해줬다고요. 그게 똑같은 거야. 자, 최대한, 자, 이렇게 가는 거야, 해법이. 먼저 연립을 해. 자, 대입법이든 가감법을 해든 문자 하나로 바꿔.
그래갖고 그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기본적 형태가 어쩌고 x는 b라고 해볼게. 근데 얘가 해가 무수히 많아야 돼. 그러려면 a와 b에 대한 조건이 있었지. a는 0이고요. and b도 0으로 만들어주는 식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x에다 몰라도 항성립하죠. 자, 또 하나 불능 갈게. 불능도 역시 대입법이든 가간법이든 사용해서 문자 하나로 만들어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AX는 B로 만들었어. 불능 역시 마찬가지야. A는 0이고요. 자, 여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B가 0이 아닌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요. 만족하는 게 단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부정형과 불능형에 대한 처리만 정확히 해주면 돼요. 1차에서는 요거만 주의하면 돼. 근데 요것도 잘 안 나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이제 1차와 2차, 2차와 2차를 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서 6번째. 자, 보시면 요런 거죠. 이번에는 요때 연립이었던 요렇게 1차식과 2차식이 나올 때죠. 1차식과 2차식이 나올 때. 근데 얘는 따로 할 필요도 없어. 왜? 야, 1차식을 얘를 y는 어쩌고 저쩌고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 그런 상태에서 요거 y를 요 2차식에 있는 y에다 그냥 뭐 해주면 돼? 대입해서 풀어주면 돼요. 대입해서.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이해가시죠? 따라서 요거는 그대로 1차와 2차 이렇게 처리.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제부터. 자, 바로 뭐냐? 2차식과 2차식이야. 2차식과의 연립반영식 해결하는데 2차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오케이? 자, 요때는 어떻게 해주냐? 이거와 이거를요, 뭐가 조금 잘 안 되냐면, 요 두 놈을 대입법을 사든, 가간법을 하든, 미지수를 줄여준 게 목적이거든? 근데 얘가 거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방법이야. 자, 요 2차식, 2차식 해결의 첫 번째 방법. 둘 중에요, 한 놈의 2차식이 있어. 그러니까 요거로 잡을게. 요 밑에 거로다가. 요 한 놈이요, 뭐가 될 때가 있냐면,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인수분해 가능. 인수분해가 같을 때가 있어요. 자, 2차식 요 한 놈이요,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수분해 하는 순간, 식이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오는 거야, 결국. 그치? 결국 인수분해가 된 상황에서 식이 2개인 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 그 나머지 안 써먹은 식, 요 식 있죠? 요 식에다 우리는 뭐 해주는 거야, 그대로? 인수분해에서 나와인 식 2개를요, 뭐해? 대입법으로다가 처리해주면 돼요. 그럼 해가 주로 몇 쌍 나오면요? 4쌍이 나와요. 4쌍. 오케이? 이해가니? 그치? 자, 그런데 봐봐. 얘가 중요해. 두 번째.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야, 얘도 인수분해 불가, 얘도 인수분해. 둘 다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때가 있다 이거죠. 자, 요 놈은 칸이 없으니까 여기로 갈게. 그때는 무조건 2가지 중에 하나야. 자, 요때는, 자, 요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자. 첫 번째 단계. 근데 첫 번째 단계는 거의 나오지 않아. 자,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최고차항 소거. 그러니까 2차식이 있으면 2차식을 없애. 2차식을 아예 없애. 요건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y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y는 0. 또 하나가요. x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요거를 연립하래요. 요거를. 근데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고 요건 푸는 건 아니야. 그냥 케이스 예를 들어주는 거야.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해주냐면 요거는 딱 보니까 최고차항 소거가 가능해.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다 2차죠. 요게 소거가 되지. 어떻게 해버리면 되니? 그냥 빼버리면 되잖아. 빼버리면. 이렇게. 빼면 어떤 식이 등장하냐? 야, 빼니까 제곱 다 날라가 버리고 빼니까 3x 되고요. 그리고 빼기 3은 0 이렇게 되면서 x가 바로 나와버리지. 그냥 1로다가.
그치? 그러면서 또 넣어서 이제 y 구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얘가 주로 보면 이 창이 똑같게는 눈에 너무 잘 보여서 잘 이렇게 안 내. 뭘로 내느냐?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창이 자 예를 들게 여기가 2야. 뭐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오케이? 야 이렇게 돼버리면 봐라. 얘를 없애려고 그러면 얘가 안 없어지지. 얘를 없애려면 얘가 안 없어지잖아. 그래서 요때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최고창이 소거가 안 돼. 그럴 때는 뭐를 소거하냐면 상수항 소거해주면 돼요. 이 개수가 안 맞아. 그런데 뭐 예를 들게 그냥 여기를 이렇게 예를 들자.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렇게 여기가 뭐 3이야. 여기가 뭐 6 나왔대요. 그러면 야 요거 상수항을 소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두 배에서 요거를 서로 또 빼버리면 요거 상수항 소거되지. 그러면서 나오는 식이요. 무조건 상수항 소거해버리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나와요. 요 식은 아니야.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돼. 그래서 역시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을 또 도출해내서 그것을 또 다시 아까처럼요. 대입법을 해서 또 쌍이 4개인 해가 나오는 게 바로 2차와 2차에 대한 연립이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연립이야. 연립방정식인 거야. 이해가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7번째. 자, 바로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어네요. 부정방정식. 옛날에는 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내용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자, 부정이라는 게 아까도 슬쩍 얘기했지만 부정이 뭐니? 정할 수 없다? 무수히 많다지. 해가 무수히 많은 해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부정방정식에 대한 유형은 딱 2가지다. 2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놓고 실제 문제 풀 때로 연습을 해나갈게. 이 2가지 유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어떠한 문제 자체가 어떠한 해가요. 정수 조건일 때예요. 정수 조건. 그러니까 어떠한 해가 이 해 X와 Y에 대한 해가 정수이기 위한 조건. 딱 정수일 때야. 자, 요때에 대한 해도 되게 간단해. 옛날에 너희들 요런 거 했던 이제 또 비웃었는데 정수 조건이기 위해서는 이거 뭐냐? 얼추 인수분해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요. 거의 요런 형태로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식을 또 예로. 자,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 빼기 x 빼기 y는 5래요. 5. 자, 요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처리해 주는 거냐면, 잠깐만, 근데 요렇게만 나오면 안 돼. 요 상황에서 우리는 뭐까지 가져야 되냐면, 이거에 대한 해 x, y가 정수일 때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파란색에 대한 조건이 반드시 등장해야 돼. 그럼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면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자, 먼저 이렇게 해줘. 자, 그냥 얼추 인수분해지. 자, 요렇게는 먼저 기준으로 잡을게. 그럼 뭘로 묶이네? x로 묶이지. 그럼 x로 묶이면서 y 빼기 1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여기에다가 빼기 y가 있는데 누가 더 있으면 요 놈처럼 만들 수 있거든. 플러스 1을 해줄게. 근데 요 플러스 1이라는 게 원래 있던 애야, 없던 애야? 없던 애야. 따라서 등호 뒤에다가도 또 추가해줘야지. 자, 요렇게 해준 상태에서 여기도 요렇게 또 마이너스로 묶으면 식의 형태가 y 빼기 1 하고 열 빼기 y 빼기 1 하고 열 그리고 6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y 빼기 1로다가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식에는 y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이 6 요런 꼴이 된단 말이야. 야, 그럼 이게 뭔 얘기니? 자, 이 얘기 아니야? 잘 봐, 잘 봐. 자, 요거와 요거 두 개 곱해서 정수지. 정수 곱하기 정수가 6이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진 않아. x 빼기 1과 y 빼기 1을 얼마를 잡아주면 되는데 그 정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자, 얘가 가정하자. 얘가 1이야. 그럼 얘가 6이야. 얘가 6이야. 그럼 얘가 1이지. 그치? 얘가 2야.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3이면 얘가 2야.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도 몇 개 더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다가 풀어주면 된단 말이야. 요런 식으로다가. 이해가니? 이해가지? 자, 따라서 정수일 때는 요런 형태를 풀어주는 거 우리는 정수 조건이다. 자, 근데 이게 아니고요. 실수 조건 나올 때 있어. 실수 조건. 실수 조건. 근데 실수 조건은 2가지가 더 있는데 거기서 그것까지 하지 말고요. 요렇게 처리해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식이 하나가 나오는데 얘를요. 기본 실수 조건일 때는 우리는 요거 요렇게 해줘. 그냥 판별식 사용이라고만 체크해놔. 판별식 사용. 근데 판별식을 무엇을 사용하느냐?
얘가 예를 들어서 x와 y라는 문자가 등장해. 그리고 식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 그랬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주냐면 먼저 x에 관해 무슨 정리?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 그리고 나서 실수 조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슨 내용이 숨어 있냐면 실근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숨어 있는 거야, 사실은. 실근이 존재해. 그래서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대충의 형태야, 식의 형태요. 식의 형태가 어쩌고, 뭐 여기 y에 관한 식 들어가겠죠. x의 제곱. 또 여기 어쩌고 x. 그리고 어쩌고는 0 이렇게 될 거야. 이 네모인 부분에 미지수나 또 y라는 문자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 요 상태에서 이 식에 대해서 x에 관해서 그대로 뭐 판별식을 사용하는데 그 판별식은 뭐가 된다? 판별식은 0보다 하여튼 실근이 존재하는 거잖아. 실근 존재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쓴다. 자, 이렇게 처리한 상황에서 못 쓴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y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거라고. y에 대한 범위. 그것이 해가 된다고요. 오케이? 지금 2번은 조금 예를 드는 문제를 우리 문제 풀 때 볼 거예요. 우선 요거만 명심해. 실수 조건 있으면 뭐 한다? 판별식을 사용한다. 그리고 또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우리는 문제 풀어간다. 요 두 가지만 인지해 주라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요거 간단하게 넘어가면 돼. 8번째 바로 뭐냐? 공통근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근. 근데 공통근은 되게 쉬운데 은근히 잘 내요. 은근히 잘 내. 근데 공통근에서는 뭐 유형들이 한 두 가지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에서 딱 하나만 정리해주면 돼.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어려운 거 뭐냐면 이렇게 해줘버려. 그냥 어떠한 두 개의 식이 있거든. 두 개가 공통의 근을 갖는데 그랬을 때 그 공통근을 우리는 알파라고 놔요. 그래서 이 문자 쉽게 얘기하면 x라는 문자 대신 알파로 결국 문자 바꿔치기 해줘. 그런 상태에서 식이 두 개 나온 상황에서 우리는 무슨 처리해 주면 되냐면 식과 2차 식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식이 있어. 그럼 그걸 빼버리면 돼요. 빼버리는 순간 바로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 인수분해 꼴이 나와요. 인수분해 가능한 식이 나와.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에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공통근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알파의 값 찾을 수 있고요. 나머지 또 하나의 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다 넣어서 비교해봐야 돼. 중요한 거 여기다 꼭 써놔. 비교 확인. 나중에 공통 조건이 붙어. 공통근이 딱 하나가 된다. 뭐 이런 조건 붙는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공통근이 딱 하나로 만들어주는 식의 형태를 만들 거야. 이해가시죠? 조금 뭐 내용이 많지만요. 요 내용까지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반신 내용입니다.